제 말은 제 제 목소리가 딸이 떨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이 파르르 부담스럽지만 떨렸어요. 제 생물학적으로 딸이 모녀 관계가 제 딸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유감스럽지만 생물학적으로 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제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어요. 부인, 들어오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섬뜩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허포 크기의 하얀 봉투.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54년을 산산조각 낼 줄은 몰랐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책상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만 조용한 방을 채웠어요. 친자 확률 0.00%.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팔랑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다 차가운 바닥 타일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유감스럽지만 생물학적으로 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제가 키워온 딸. 배 아파 나왔다고 믿었던 딸. 첫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졸업장을 받던 날.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어요.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30년간 내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요. 그것도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순간의 말이에요. 제 54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1화 폭풍전야 30년 전 그날의 진실. 모든 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12월 15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원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24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기업 회장 아들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처자아이를 가졌어요.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팠어요. 남편 현철이가 황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겨울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당시 유명한 곳이었어요. VIP 진료실, 특실 입원실. 재벌가 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해 주신 곳이었어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건데 최고 시설에서 낳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쇠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얀 침대, 차가운 의료기구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침대로 옮겼어요. 등에 땀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힘주세요. 한 번 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줬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기를 봤어요. 간호사가 하얀 수건에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딸,
제 딸. 새하얀 살결, 작은 주먹, 꼭 담은 입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 수아. 제가 미리 지어놓은 이름이었습니다. 맑을 수 아름다워라. 세상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소란이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급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점검이에요. 하지만 그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는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병동. 청소 노동자 부부의 딸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아기와 제 수아의 운명이 그날 밤 뒤바뀌었다는 걸. 태어나던 날 담당 의사가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강민호 원장이었어요. 40대 중반, 안경을 낀 마른 체격의 남자.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계속 피했어요. 아기 건강하시죠? 혹시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없었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강민호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딸깍,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황급히 주워들었어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첫 출산이라 다들 예민한가 보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의 이상한 분위기를 그냥 넘겼습니다. 수아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아기 방에는 분홍색 벽지, 하얀 아기 침대, 곰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손녀, 이쁘게 키워야지. 시어머니는 수아를 안아들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 돌, 2돌. 제 품에서 제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온 집안이 수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3살 때 수아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달려가서 수아를 안아들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수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5살 때 수아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어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예요. 객석에 앉아있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현철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죠? 그럼요. 당신 닮아서. 하지만 수아가 자라면서 무언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수아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웁니다. 싸움이요? 우리 수아가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착한 수아가? 집에 와서 수아에게 물어봤어요. 수아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는 맨날 선생님 말만 믿어. 수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아는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애들은 다 샤넬 가방 메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 수아야, 넌 아직 중학생이야.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 왜 안 사줘?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을 다니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 수아야, 시험 기간 아니야? 에이, 시험 따위. 어차피 우리 아빠 회사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현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수아 교육을 너무 느슨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가 완전히 버릇 없어졌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 현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대학에 들어간 수아는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갔어요. 신용카드를 펑펑 썼습니다. 엄마, 돈 좀 줘.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수아야, 지난달에도 3천만 원이나 썼잖아.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해. 우리 집이 가난해? 26살 수아는 대학을 겨우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최하위였어요. 출석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교수들에게 민원을 넣어서 겨우 졸업장을 받았어요. 엄마, 나 취직 안 할래. 그냥 집에서 놀 거야. 수아야, 그래도 사회 경험을. 싫어. 일하는 거 귀찮아. 수아는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명품 쇼핑몰 앱을 켜고 물건을 담았습니다. 카드를 긁었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현철은 점점 수아를 멀리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신문만 봤습니다. 여보, 수아가. 됐어. 난 그의 얘기 듣기 싫어. 식탁 위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3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철없는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돈을 물쓰듯 했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수아의 운명인가 보다. 제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책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평온한 사실은 평온하지 않았지만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희생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날 말이에요. 제2화 의심과 갈등 백혈병 진단과 숨겨진 진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철은 회사에 출근했고 수아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수아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아야. 방문을 열자 수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수아를 안아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웠어요. 수아야, 정신 차려. 수아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길게, 느리게. 여보세요. 우리 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삐뽀삐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수아를 들것에 눕혔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수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수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수아야, 수아야.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수아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심전도 기계를 붙였어요. 삐삐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간호사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응급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어요. 현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연결됐어요. 여보, 수아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뭐? 무슨 병원?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아는 신호음만 남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입니다. 우리 딸 어떻게 됐어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혈액 검사요? 무슨?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급성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백혈병?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철이 도착한 건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뛰어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수아는? 수아는 괜찮아? 여보. 저는 현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백혈병일 수도 있대. 현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어요. 그저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번 수속을 밟았습니다. VIP 병동 특실이었어요. 넓은 방, 큰 창문, 소파와 텔레비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엄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어요. 괜찮아, 수아야.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골수 검사, CT 촬영, MRI, 혈액 검사. 수아는 매일 검사실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어느 날 밤 수아가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게, 단호하게.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가 살릴 거야. 일주일 후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혈액 종양내과 교수가 저희를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는 50대 중반, 흰머리가 섞인 남자였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3기 말입니다. 3기요? 그럼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다시 썼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골수를 쓰세요. 저도요. 제 것도 검사해 주세요. 현철도 말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가족 간 골수 이식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일단 HLA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HLA 검사, 인간 백혈구 항원 검사, 골수 이식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저와 현철은 바로 피를 뽑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시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수아와 함께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수아는 토하고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 힘들어. 조금만 참아, 수아야. 곧 좋아질 거야.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저희를 다시 불렀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심각하면서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다니요? 현철이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수아 씨와 HLA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에는 최소한 절반은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전혀 일치하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현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HLA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저는 현철을 봤습니다. 현철도 저를 봤어요.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나왔어요. 30년 전에 강남의 산부인과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보셔야죠.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바뀌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옆 침대에서 수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늘고 약한 숨소리. 바뀌었을 가능성. 30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들렸던 소란. 당황하던 간호사들. 이상하게 굴던 강민호 원장.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현철은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수아도 피를 뽑았습니다. 세 사람의 혈액 샘플이 검사실로 보내졌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또다시 일주일.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 제 품에서 아기를 뺏어가는 꿈. 낯선 여자가 제 아기를 안고 웃는 꿈. 당신 괜찮아? 현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만약 정말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오프닝의 장면으로 돌아온 겁니다. 진료실, 의사, 봉투,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과. 친자 확률 0.00%. 수아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키워온 아이는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어요. 저는 진료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3화산 파국 30년 만에 밝혀진 뒤바뀐 운명.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현철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철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수아를 낳은 거 맞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직접 낳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우리 딸을 바꿔친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바닥을 쳤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 날 저는 30년 전 수아를 낳았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건물은 헐리고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커먼 아스팔트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가 그 병원이었는데.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있던 산부인과 언제 없어진 거예요? 아, 거기요? 한 15년 전쯤 문 닫았어요. 원장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졌대요. 사라졌다고요? 네. 그때 말이 많았죠. 환자들 차트도 다 없어지고. 강민호 원장.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강남의 한 탐정 사무실이었어요. 4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30년 전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 딸이 병원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강민호,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해운대구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좁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어요.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작은 의원이 보였습니다. 강민호 내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대기실에는 환자가 2~3명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강민호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낡은 소리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3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안경을 낀 얼굴이 수척했어요. 누구세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혹시 기억하시나요? 30년 전 강남 산부인과 제가 딸을 낳았던 곳. 강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요. 안 가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민호는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뭘 하신 거예요? 제가 아기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복수였습니다. 복수요? 당신 남편, 백현철, 그 사람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민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강민호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현철의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어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현철의 회사는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더 싼 업체를 찾았다고요. 위약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집도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백현철은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러던 중 제가 강민호의 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같은 날 밤 다른 산모도 출산을 했어요. 청소 노동자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현철의 친딸을 빼앗으면 그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강민호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름표를 바꿨어요. 제 친딸은 청소 노동자 부부에게 갔고 그들의 딸은 제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진짜 딸은 어디 있어요? 청소 노동자 부부에게 갔습니다. 이름은 강지은이에요. 강지은.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친딸의 이름. 지금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그 부부는 몇 년 후 이사를 갔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의원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30년간 제 친딸은 어디선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젖을 먹이지 못했고, 재우지 못했고, 첫걸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저는 작게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제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바로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강지은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30년 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는요? 청소 노동자 부부였대요. 탐정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생 기록, 주민등록, 학교 기록을 뒤졌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강지은 현재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병원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청소 노동자. 제 친딸이 청소 노동자로 살고 있다니. 부모는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로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손에 쥐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대문, 좁은 골목. 3층 끝 집이었습니다. 문패에 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청소 노동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제 딸이라는 걸. 얼굴 윤곽이 젊은 시절의 제 얼굴과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모두 저를 닮았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엄마일 수도 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 바뀐 아기, 강민호의 고백. 지은은 말없이 들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후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작은 침대, 낡은 옷장, 접이식 테이블. 창문으로 다른 집 벽이 보였어요. 지은은 물을 끓였습니다. 저렴한 티백을 컵에 넣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마셔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얼굴도 전혀 안 닮았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청소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건물 청소, 어머니는 가정집 청소. 돈이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은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 혼자 살았어요. 청소 일을 시작했죠. 부모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매일 밤 재워주시고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30년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그보다 DNA 검사를 해봐요. 확실히 해야죠. 지은의 말대로 우리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 지은은 제 친딸이 맞았습니다. 제 사와 반전과 회복 뒤늦게 찾은 진짜 가족. DNA 검사 결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철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우리 딸.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현철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우리 딸이야? 네. 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현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현철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지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은은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응. 들어와.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지은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철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을 보더니 걸어왔어요. 지은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현철이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지은은 처음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곧 현철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어요. 스테이크를 작게 잘라 먹었습니다. 맛있어? 네. 제 인생에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은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저는 독학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 네. 일하면서 밤에 공부했어요. 3년 걸렸지만요. 대단하구나. 현철이 감탄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간호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수아였습니다. 병원에서 외박 허가를 받고 집에 온 거예요.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배고파? 수아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지은을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누구야? 수아야, 이분은.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현철이 일어섰습니다. 수아야,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수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 바뀐 아기, 지은이 진짜 딸이라는 것. 수아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다 듣고 난 후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을 봤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누구 딸이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야? 수아야. 저는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난 누구야?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서 바닥을 쳤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게 다. 내가 진짜 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다른 사람의 딸인 줄. 지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중요한 거지. 수아가 지은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너는 원망스럽지 않아? 뭐가? 너는 가난하게 살았잖아. 나는 부자로 살았고. 원망스럽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행복했어. 진짜로. 지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 게 더 걱정돼.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그 말에 수아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지은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와 현철도 울었습니다. 이상한 운명이었어요. 바뀐 두 딸. 하지만 그 순간 저희는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병원에 갔습니다. 수아의 담당 교수를 만났어요. 제가 골수 기증을 하고 싶어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생물학적으로는 자매입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은과 수아의 HLA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기적입니다. 생물학적 자매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수가 놀라워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현철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 강한 아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희는 병원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식이 잘 됐습니다. 이제 거부 반응만 없으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철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수아는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현철, 지은, 수아.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 같았어요. 건배,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그랑 맑은 소리였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전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학과에 편입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대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와 현철도 웃었어요. 수아도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제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수아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나 봉사활동을 해볼까 해.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들 돕는 거 좋은 생각이야. 수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지은은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강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부산의 그 작은 의원이었어요. 강민호는 저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철이 말했습니다. 강 원장님,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현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잘못도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일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강민호는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지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민호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라고요?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분들과 함께한 30년이 행복했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정신 차렸어요. 뒤늦게라도요. 네 사람은 의원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지은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족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 좋아. 바닷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네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네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수아와 지은은 서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와 현철은 두 딸을 안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회 에필로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에 취직했어요. 혈액 종양내과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은은 매일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환자들은 지은을 좋아했어요. 천사 같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백혈병 환자 지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도왔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지. 수아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어느 봄날 집 거실에 5사람이 모였습니다. 저, 현철, 지은, 수아. 그리고 지은의 약혼자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현철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드레스 지퍼를 올려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찾아주셔서요. 그리고 사랑해주셔서요. 저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태어나줘서. 버진 로드를 걸을 때 현철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옆에 섰을 때 지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수아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식이 끝난 후 두 딸이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두 사람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두 딸을 안았어요. 왼쪽에 지은, 오른쪽에 수아.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들. 30년 만에 찾은 진짜 딸. 30년간 키워온 딸. 두 딸 모두 제 딸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함께한 시간이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철과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현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강민호 원장님께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지은이를 못 찾았을 테니까. 그리고 수아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네. 이상한 일이야.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이 되다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햇살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간의 아픔, 오해, 눈물. 모든 게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부터 매일 행복하게 살게요. 진짜 가족이 되어서 감사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현철이 물었습니다. 뭐래? 사랑한대요. 우리 딸, 나도 사랑해. 우리 딸들. 현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지은이와 수아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30년 만에 찾은 진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30년간 키워온 딸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두 딸 모두 제 진짜 딸이었습니다. 끝.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드렸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건 사랑입니다. 함께한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